서아프리카의 뜨거운 평원, 바람이 고대 속삭임처럼 돌을 긁어대는 곳. 저 높은 곳에 현대 세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멈춘 듯한 장소가 있습니다. 마을들은 마치 기억의 손길로 조각된 것처럼 수직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해와 함께 일어나고 마치 계단인 양암벽을 오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느껴지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은 말리 반디아가라 절벽을 따라 수세기 동안 숨겨져 온 공동체, 도곤족의 땅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들이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아는가입니다. 의식과 상징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별들, 현대 망원경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그려진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 말합니다. 전기 없이, 문자 언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듯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불안하게도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요새가 된 절벽. 도곤족을 이해하려면 먼저 절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헬 지역에서 돌담처럼 솟아오른 반디아가라. 절벽은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거대한 암석 커튼은 약탈, 강제 개종, 그리고 생존 자체의 느린 폭력으로 상처 입은 지역에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도곤족은 바깥으로 나가는 대신 위로 올라가 집, 곡물 창고, 신전을 절벽면에 직접 조각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그들의 마을은 그림자와 돌에 삼켜져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위에서 보면 땅은 끝없이 펼쳐져 자유와 위험을 동시에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다리, 모든 좁은 길, 돌에 새겨진 모든 문은 동화보다는 고립을 택한 집단적 결정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정착의 우연이 아니라 저항의 전략이었습니다. 절벽은 도곤족이 외부 세계가 격렬하게 변하는 동안에도 의식, 언어, 신념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마을에 도달하려면 맹렬한 태양 아래서 몇 시간 동안 등반해야 하며 숨소리가 바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육체적인 노력 속에서 당신은 도곤족이 수세기 전에 선택했던 분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절벽은 방문객을 걸러내고 시간을 늦추며 겸손을 강요합니다. 이곳,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곳에서 한 사회는 하늘을 면밀히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들 아래의 땅이 결코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절벽 위로 별들이 불타오를 때 절벽은 더 이상 벽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돌에 새겨진 삶. 도곤족의 일상은 돌, 태양, 인내심이 지시하는 리듬에 따라 전개됩니다. 첫 새벽빛에 마을은 소음이 아닌 움직임으로 깨어납니다. 여성들은 좁은 길을 따라 물을 담은 흙 항아리를 들고 내려오고 그들의 실루엣은 절벽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남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손에 달아 매끄러워진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위쪽 고원에는 기장밭이 펼쳐져 있으며 외부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계절에 대한 깊은 지식을 통해 건조한 토양에서 길러집니다. 이곳의 모든 작업은 육체적이고 신중하며 공동체적입니다. 아이들은 풍경을 읽는 법을 배우기 전에 오르는 법을 배우고 숨 쉬는 것만큼 본능적으로 발 위치를 기억합니다. 집들은 시원한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 낮게 지어진 작고 아담한 형태이며 흙벽은 바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바위에서 자라난 듯합니다. 곡물 창고는 나무 기둥 위에 세워져 귀한 수확물을 습기와 동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각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조용한 상징입니다. 과잉도 낭비도 없으며 오직 필요에 의해 정제된 기능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종종 혹독하다고 여기는 이 삶은 깊은 질서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지 않고 그림자, 바람, 그리고 매일 밤 별들의 느린 귀환으로 측정됩니다. 해가 지고 절벽을 따라 불꽃이 깜빡일 때 이야기가 노동을 대신합니다.
어른들은 말하고 아이들은 듣고 기억은 통화가 됩니다. 이 매달린 세계에서 삶은 앞으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하고 반복하며 견뎌냅니다. 마치 절벽 자체가 도곤족에게 영원함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친 것처럼 말입니다. 도곤 사회, 침묵하는 질서. 도곤족 삶의 겉보기. 단순함 아래에는 절벽 위에 집들만큼이나 신중하게 균형 잡힌 사회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의 권위는 소리치지 않고 경청합니다. 장로들은 힘 때문이 아니라 기억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공동체 삶의 중심에 앉습니다. 지식은 수년간의 관찰, 의식 참여, 그리고 절제를 통해 천천히 축적되고 얻어집니다. 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종종 그늘에서 열리는 긴 토론 후에 내려지는데 이때 말은 가뭄 동안 곡물을 재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평가됩니다. 마을의 모든 역할은 의미를 지닙니다. 남성들은 밭을 가꾸고 가면을 조각하며 땅과 하늘 사이에 영적인 연결을 유지합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관리하고 물과 식량을 책임지며 조용한 회복력으로 일상적인 생존을 지탱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책임의 그물망 속에서 성장하며 독립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를 의미한다는 것을 일찍이 배웁니다. 이곳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의 깨지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존경은 요구되지 않고 흡수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처벌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데 이는 조화가 땅이나 비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인들은 종종 이러한 차분한 질서를 정체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고난을 통해 시험된 적응적인 것입니다. 속도와 개인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도곤족의 모델은 거의 전복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생존이 지배가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듣고 그리고 앞선 이들이 조용히 전해준 지혜를 언제 신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말하는 가면. 도곤족에게 가면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소리입니다. 나무로 조각되고 흙으로 채색되며 춤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 가면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의식 중에 나타납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다마 의식으로 영혼을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잡한 장래 의식입니다. 춤꾼들이 십자가, 사다리 또는 추상적인 동물 모양의 거대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마을은 변모합니다. 먼지가 솟아오르고 북소리는 빨라지며 움직임은 날카롭고 거의 수학적으로 변합니다. 각 몸짓은 의미를 지니고 각 발걸음은 기억보다 오래된 이야기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 광경이 연극처럼 느껴지지만 도곤족에게는 우주의 필수적인 유지 보수입니다. 가면은 조상, 영혼, 우주적 힘, 심지어 질서와 혼돈 같은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시각, 언어입니다. 아이들은 그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훨씬 전에 이러한 상징들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춤은 고대적인 느낌을 주지만 시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조용히 흡수되고 리듬이 조정되며 의미가 겹겹이 쌓입니다. 도곤족은 전통을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횃불의 깜빡임 속에서 가면을 쓴 인물들이 절벽벽에 맞서 뛰어오를 때 이 의식들이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들은 현실 자체를 형성한다고 믿어지는 힘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밤하늘은 마치 경청하는 듯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별들이 이야기에 들어설 때 밤이 마침내 절벽 위로 내려앉으면 도곤족 삶의 또 다른 층위가 조용히 드러난다. 불빛이 희미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면 시선은 위로 향한다.
너무나 맑아 거의 손에 닿을 듯한 하늘을 향해 여러 세대에 걸쳐 도곤족의 원로들은 별을 멀리 떨어진 빛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엮인 능동적인 힘으로 이야기해왔다. 이것들은 잠자리 이야기나 막연한 신화가 아니다. 그들의 설명은 의례, 상징,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존된 언어를 통해 전해 내려온 구조, 반복, 질서를 따른다. 특정 의식은 천체 주기에 맞춰 진행된다. 건축 양식은 하늘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그림들은 정지보다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경로를 그린다. 도곤족에게 우주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것은 움직이고 숨 쉬며 아래의 삶에 참여한다.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서사들에 담긴 정밀함이다. 도곤족의 우주론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체에 대한 묘사와 우연한 관찰을 훨씬 뛰어넘는 듯한 복잡한 항성 운동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 이 지식은 만원경도, 기록된 문서도, 현대 세계가 이해하는 형식 과학도 없는 사회에 존재한다. 이곳에서 별 아래에 누워 있으면 느낌이 다르다. 하늘은 경외심뿐만 아니라 마치 수세기 동안 끈기 있게 연구된 것처럼 친숙함을 불러일으킨다. 이 지식이 상징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는지, 비범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해되고 있는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원의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도곤족에게 하늘은 풀리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보호된 기억이다. 현대 과학을 뒤흔든 논란. 현대 세계가 도곤족의 별 지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반응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도곤족과 함께 살던 인류학자들은 시리우스 항성계를 묘사하는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원로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무거우며 길고 정밀한 궤도를 도는 숨겨진 동반성, 컴패니언 스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구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하게 들렸다. 그러한 세부 사항들은 오직 첨단 망원경과 현대 천체 물리학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자 언어도, 과학 기구도, 정규 교육도 없는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천체 역학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 즉시 논쟁이 뒤따랐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지식이 여행자, 선교사 또는 식민지 영향과의 초기 접촉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연구자들이 상징적 언어를 오해하여 은유를 문자 그대로의 천문학으로 착각했다고 제안했다. 회의론자들은 외부 사상이 구전 전통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지 강조했다. 그러나 미스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을과 세대에 걸쳐 이러한 설명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도곤족은 이 지식을 새롭거나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고대에 물려받은 의심할 여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논란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도곤족 자신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관심을 구하지도 설명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어떤 것도 증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들에게 하늘은 검증이 필요한 퍼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알려진 시스템이었다. 이 충돌은 별에 대한 의견 불일정 그 이상을 드러냈다. 그것은 현대 과학과 토착 지식 체계 사이에 긴장을 노출시켜뒀다. 아마도 진정한 미스터리는 도곤족이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현대적 사고가 완전히 다른 길을 따르는 지식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외부 세계가 도래할 때 수세기 동안 고립은 도곤족을 변화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세상은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도로가 더 가까이 뻗어 있다. 관광객들은 카메라, 질문,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헤드라인에 의해 형성된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다.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관찰된다. 일부 마을은 방문객을 환영하며 안내, 이야기, 공예에서 기회를 본다. 다른 마을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이 의미를 왜곡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외부인을 위해 행해지는 의식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공연이 될 위험이 있다.
한때 영혼을 위해서만 춤추던 가면들은 이제 때때로 렌즈를 통해 촬영된다. 젊은 세대는 갈림길에 서 있다. 교육, 휴대폰, 이주는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을 제공하지만 존재와 기억에 의존하는 전통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원로들은 편안함의 상실이 아니라 침묵의 상실을 걱정한다. 이야기가 너무 자주 설명되면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 미스터리가 포장되면 무게를 잃는다. 그러나 변화가 전적으로 저항되는 것은 아니다. 도곤족은 이전에 적응함으로써 살아남았다. 중요한 것은 통제다. 문제는 더 이상 현대 세계가 도곤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그 영향력을 얼마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저녁이 돌아오고 관광객들이 떠나면 마을은 다시 조용해진다. 절벽은 그대로 남아있다. 별들이 돌아온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다. 이제 도전은 자연에 대한 생존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한 보존이다. 그리고 그 투쟁 속에서 도곤족은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보호하며 하늘 아래에서 무엇이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가장 섬세한 균형에 직면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침묵. 반디아가라 절벽 뒤로 해가 사라지면서 도곤족의 세계는 고요함 속으로 잠겨든다. 그림자가 돌담을 가로질러 길게 드리워지고 모닥불은 빛나는 수초로 부드러워지며 공기는 이 땅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상기시켜 줄 만큼 충분히 시원해진다. 이 모든 것 위로 별들이 돌아온다. 날카롭고 셀 수 없이 많으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곳에서 도곤족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춘다. 최종적인 계시도, 잠금 해제를 기다리는 숨겨진 진실의 방도 없다. 방문객들은 종종 고대의 지식이 현대적 논리로 번역될 수 있다는 확실성, 즉 증거를 바라며 도착한다. 그러나 도곤족은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이곳의 지식은 전시되거나 방어되거나 논쟁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통해 살아가고 보호되며 전해지는 것이다. 절벽 자체가 이 교훈을 가르친다. 그것은 자신의 높이를 설명하거나 존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도곤족의 우주론은 과학이나 회의론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세심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는지, 상징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현대적 설명을 넘어선 경로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연속성보다 덜 중요하다. 살아남는 것은 의미이지 답이 아니다. 이 하늘 아래 서서 고대 돌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 도곤족이 미지의 것을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들은 미지의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어떤 진실은 해결될 운명이 아니며 어떤 침묵은 지속될 운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절벽을 떠난 지 오랜 후에도 도곤족은 당신의 생각 속에 남아있다. 해결된 미스터리가 아니라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조용한 존재로 돌에 새겨진 마을, 사라지는 것보다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책이나 기계 없이 전해지는 지식은 모두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다. 속도와 설명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도곤족은 다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검증이나 관심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계속된다. 절벽 위로 밤이 깊어지면 별들은 항상 그랬듯이 정확히 돌아오고 아래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부드럽게 오간다. 이 장소를 한번 만나면 잊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도곤족은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관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당신은 우주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화 중 하나로의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여행, 역사, 그리고 미해결 질문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